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여행하는 사람 임영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없던 단어가 하나 관광업계에 생겼습니다. 뭐냐면 제로 투어리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신조어를 익히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묻는 일로 분주했었는데, 올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 2020년 여행업계의 매출이 1조가 넘었던 규모에서 2천억 정도로 감소하고, 또 여행업계가 9억 명 이상의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0조 원 이상의 손실이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오버 투어리즘도 문제지만 제로 투어리즘이라는 것은 더 큰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 도대체 여행자가 여행할 수 없고 또 이 수많은 세계의 일자리와 산업의 구조를 책임지고 있는 관광이라는 것이 멈추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라는 새로운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여행의 변화, 관광의 변화에 대한 느낌들이 제가 한마디를 하면 아마 1000마디를 들어야 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게도 제주도는 도라르방이 마스크를 쓰고 공항에서 저희를 맞이해 주기도 하고, 또 방호복을 입고 공항에 내려오는 사람도 있지만, 제주에서의 관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관광객이 급감해서 제주에서도 엄청나게 관광객이 사라졌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11월에는 예약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해외로 나가지 못했던 관광객들이 대안적인 관광지를 찾아서, 대체할 곳을 찾아서 국내 관광의 특수가 일어나면서 그 뉴스가 또 제주도에서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12월에 제주 도내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지금 10월까지만 데이터가 반영이 돼 있으니까 11월, 12월의 데이터들을 보면 다시 그래프가 내려가기도 하겠죠. 사람들은 요즘 관광업계가 아니라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최근에 하나 발표됐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전에는 숙소를 결정하고 여행을 결정할 때 뭘 중심으로 했냐면 가성비를 중심에 뒀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이나 숙박업소를 정할 때 파란색 그래프가 교통 및 위치입니다. 내가 정한 숙소가 얼마나 교통이 편리하고 위치가 좋은가를 중심에 뒀었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떡 터지고 나서 파란색 그래프가 뭘로 바뀌었냐면 1위가 위생 및 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50%가 넘는 사람들이 여행의 숙소를 정할 때 1번의 요건을 위생이나 방역이 잘 되고 있는가로 보고, 이 빨간색 그래프는 뭐냐면 그 공간의 밀집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리조트라거나 너무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테마파크라거나 또 호텔을 결정하더라도 한 번에 수백 명이 들어가는 거대한 객실을 가기보다 어떻게 여행하기 시작한 거죠? 차를 가지고, 우리 가족이 차를 타고 어딘가에 가서 캠핑을 하거나 차박을 하거나 단독으로 펜션을 빌리거나, 그리고 활동을 하더라도 실내형 액티비티를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야외형 액티비티를 하면서 다른 여행의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를 관광이 사라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질문을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은 과연 사라진 것일까? 아까 저희가 제주도 데이터에서도 봤지만 사람들은 해외로 못 가니까 제주를 향해서 엄청나게 여행을 오고 있고요. 양양, 속초, 강릉, 동해 라인으로도 엄청나게 여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시민들에게 인천공항공사에서 물었습니다. 백신이 막 나오고 백신 접종을 시작할 때였는데요. 백신 접종을 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89.1%의 사람들이 왜 백신을 맞느냐?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냐면 관광이 쫙 바닥을 치는 V곡선을 찍고 있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언제든지 회복력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관광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관광을 어디로 가느냐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기준은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의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관광지도 이전에 유명했던 관광지, 떴던 관광지가 아니라 안전하고 책임 있는 여행자들이 여행하는 곳을 찾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그 관광 프로모션을 하면서 몇 년 전에 정했던 타이틀입니다. 관광은 끝났다. 그런데 그 관광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관광은 끝났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행은, 관광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혹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그것을 관광의 소멸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여행의 진화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건널 수 있을지
그 질문에 대해서 지구가 저희에게 던진 질문이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멈춤의 시간, 지구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인데 기후위기로 가는 시계를 멈추고 우리가 이전에 살던 방식, 이전에 여행하던 방식으로는 제주가 두 개의 제주가 없는 거고 두 개의 지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관광에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개인과 가족 단위로 여행하기 시작했고요. 실외를 찾아가기 시작했고요. 국외 여행보다 국내 여행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고요. 또 단체 관광버스가 올해 제주에서도 단체 관광버스는 거의 멈춰있는 기사들이나 뉴스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면 호핑하듯이 막 찍고 다니는 여행에서 머무는 여행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고 또 무엇을 구경할 것인가 보다 내가 머무는 시간 동안 어떤 경험,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를 묻는 새로운 여행의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되게 재미있었던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홈쇼핑에서 그 캠핑할 때 쓰는 난로를 판매를 했는데 40분 방송을 편성했는데 1분 만에 준비한 물량이 다 팔려가지고 방송사고가 났다고 할 만큼 캠핑이나 차박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관광이 사라졌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관광은 우리가 알던 예전의 관광. 루브르에 가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들어가가지고 저 모나리자 작품 하나를 보기 위해서 와글와글 빠글빠글 모여들던 그런 형태의 대량 패키지 관광은 어쩌면 이제 끝이 나고 있는 시대, 멸종의 시대를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건너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오버투어리즘의 뉴스들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뉴스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익스피디아라는 업체에서 올해 했던 조사인데요. 한국의 여행자들의 77%가 올해 아까 그 리바운드 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로컬 여행, 국내 여행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들어간 사이트인데 에어비앤비 사이트의 메인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이제 여행은 가까운 곳에서. 여행의 변화라는 것이 업계에는 훨씬 더 빨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찾아가고 가족끼리 캠핑을 하고 차박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늘어나니까 이 캠핑 관련 사이트에서는 회원이 뭐 5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어나고 이런 데이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의 미래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밀레니얼 세대가 여행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패키지 투어라거나 가이드북이라거나 가이드를 굳이 요구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가치와 취향이 겹칠 때 바르셀로나에 가서 난 건축을 보고 싶은지 디자인을 보고 싶은지 이 도시 구조를 보고 싶은지 아니면 미술관을 보고 싶은지 그것을 안내해 줄 전문가가 자신만의 고유한 컨텐츠를 가지고 나를 안내해 주는 그런 여행을 갈 때 그것은 관광이 멈춘 시기에도 온라인 투어, 랜선 투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코로나를 불러왔다는 것은 아마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인한 이 지구적 멈춤의 시간에 관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 이전에 우리가 했던 오버투어리즘, 더 많이, 더 멀리, 더 자주 이 형태의 관광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전환과 대안의 방법을 모색하면서 녹색 회복력을 높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될까? 저희가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를 여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올해 특히나 해외를 못 가서 제주를 왔던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도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주관광공사의 설문조사에 사람들이 응답한 것입니다. 전 세계 영국에서 만든 투어리즘 컨선이라는 단체와 그 responsible.travel.com에서 만든 세계 오버 투어리즘 맵에 이미 제주도가 등재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사람들이 이제 여행지를 검색할 때 오버 투어리즘 스팟이다 그러면 이제 일단 빼고 가는 그런 트렌드가 더욱더 극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광 자원은 그들만의 간과해서는 안 될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저희가 관광 수용력이라는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수용력도 있고 사회적 수용력, 심리적 수용력, 다양한 수용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전에 대한 수용력까지도 고려를 하는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그 고재열 기자가 업트래블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밀레니얼 세대는 여행 선택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행이 기본권이 된 이 시대에 내가 하는 여행이 그 지역의 환경을 망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곳의 바다를 더럽게 한다면 나는 그런 여행은 거부하고 싶다라는 여행에 대한 선택권과 거부권이라는 것이 여행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 수용력에는 선택적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로 투어리즘하고 오버 투어리즘 사이에 저희가 오늘 서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적정 관광은 무엇일까? 내년 1월부터 한라산이 다시 전면 예약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것이, 이 바다에 머무는 것이, 이 산에 있는 것이 적정한가를 묻지 않는다면 발리에서 보라카이에서 터져나왔던 이 일들이 제주에서 계속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찌푸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다시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많은 정보들을 접하는 때에 제주의 관광은 올해는 한시적으로 국내 관광객이 증가했을 수 있지만 해외가 열리고 더 많은 안전한 관광지가 열리게 되면 제주의 관광은 다시 제로 투어리즘의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15분 도시를 발표하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파리의 이달고 시장의 정책입니다. 파리는 그 시내에 400개의 주요 도심을 설정해서 그곳에서 5개의 업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물점, 정육점, 야채가게, 빵집. 사람들이 15분 안에 걸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삶에 필요한 공간들을 보호하고 있고 대학교 앞이라면 서점이 같이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15분 도시를 선언하면서 15분 거리 안에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편의시설과 문화시설들을 모두 확보해 나가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통정책이나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발상이었고요. 그것은 관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혹은 프랑스의 어느 도시에서 만약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빈 집을 사거나 빵집을 사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도록 시가 관광에서 번 돈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관광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도시를 얼마나 더 안전하게 하는지, 관광이라는 것이 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고 있는지, 관광이라는 것이 이 도시의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묻는 새로운 질문들이 없다면 우리가 이전의 관광에서 새로운 관광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뉴딜 정책, 그리고 로컬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관광 영역까지 투여되려면 제주도의 도시정책, 교통정책, 농업에 대한 정책, 이 모든 것들, 환경에 대한 관리 정책,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합을 이루면서 녹색 회복력을 위한 녹색 전환을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적인 관광 정책과 관광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멈춰있는 이 시기가 어쩌면 지구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여행하는 시간 동안 내가 여행한 곳이 더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지켜지는 그런 새로운 관광이 있을 때 제주를 향해서 안심하고 오는 책임 있는 여행자가 돼서 우리들의 새로운 여행의 시대를 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